또영규TV의 또영주입니다. 드디어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1라운드부터 정말로 화끈한 경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이죠. 해리 케인이 떠났어요. 득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주장이 누가 될 것이냐? 손흥민이 주장이 됐고 손흥민이 득점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펼쳤는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죠. 기대 반 우려 반이었는데 역시 이 경기를 통해서도 만족 반 근심 반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반반 세트인가요? 재미없나? 여하튼 이런 유머는 제 나이대에서는 통했다는 거, 요거는 알아주세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식 데뷔전이었죠. 프리시즌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했고요. 그러면서 올 시즌 상당히 화끈한 축구를 구사할 것이라는 예고편들을 보여줬습니다. 그 예고편에 맞게 본 내용에서도 굉장히 화끈한 축구를 구사하긴 했지만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올 시즌 상당히 난타전을 계속해서 펼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브렌트포드전을 통해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일단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브렌트포드와 토트넘 경기를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죠. 이 경기는 토트넘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임한 경기였어요.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라인을 올리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그러면서 공격을 계속해서 전개하는 가운데 공격에서 수비를 전환될 때 빠르게 압박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만 세부적인 전술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했을 때 대처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경기에서는 세트피스 상에서 로메오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어요. 다만 로메오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다음에 머리 쪽에 약간 통증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로 빼는 모습도 있었죠.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역시 토트넘의 풀백들이 한 명은 측면 공격으로 올라가고 한 명은 중앙 쪽으로 올라오니까 이 측면 공간을 이용한 역습을 많이 추구를 했고요. 그러면서 효과를 봤습니다. 은베모 선수가 결국은 PK로 동점골을 넣었고 역습 상황에서 위사 선수가 역전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전반전이 끝나는가 싶었었는데 에메르송이 중거리 슈팅으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후반전에는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결국 이 경기는 2대2로 마무리가 됐죠. 경기 끝나고 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은 선수들의 노력과 경기 중 보인 반응에 만족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데뷔전을 치는 선수들의 경기력에 만족하고 아직 함께한 훈련이 부족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이 경기에서 데뷔한 센터백 판더벤 선수의 활약은 매우 좋았습니다. 판더벤 선수가 빠른 센터백인데 계속해서 뒷공간을 커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샬리송이 득점하기 위해서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득점에는 실패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뛰어난 선수지만은 우리가 그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히샬리송에게 향하는 패스가 좀 더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히샬리송에게 향하는 패스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메디슨 선수가 이 경기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더라고요. 도움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전방쪽으로 움직이는 히샬리송에게 전진 패스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제임스 메디슨이 연동에 들어가는 플레이가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토트넘은 공격을 전개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팬들이 좀 흥분하고 있다. 드디어 우리가 공격 축구를 구사하는구나. 이제 화끈한 축구를 볼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다만 수비 쪽에서의 불안감, 상대 역습에 이렇게 뚫린단 말이야? 역습의 대처를 제대로 못한단 말이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토트넘은 변화가 크죠. 감독 교체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왔고요. 그리고 팀의 상징과 같은 선수,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선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났습니다. 해리 케인이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토트넘에서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활약을 보면은 435경기 나와서 280골, 64도움을 기록했어요.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토트넘에서 정말 역사를 쓴 공격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토트넘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고요. 토트넘에 공격하면은 해리 케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호흡, 손캐 듀오를 보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해리 케인은 김민재와 호흡
호흡을 맞춘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토트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고요. 해리 케인이 떠났기 때문에 히샬리송이 최전방을 책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3백을 많이 사용했었지만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백을 바탕으로 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왼쪽 풀백인 우도지는 직선적으로 올라가서 손흥민이라든가 메디슨하고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많았고,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미드필드로 올라가서 1차 저희선 역할을 하면서도 지원 사격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까요?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은 비수마가 센터백 사이에서 1차 빌드업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에메르송이 중앙 쪽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중앙을 보좌하게 되죠. 그리고 메디슨이 전방 밑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프리롤로 움직이면서 메디슨이 왼쪽에서 빠졌을 때는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고 전방 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역시 히샬리송과 호흡을 맞추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 모습을 보면은 손흥민이 왼쪽에서 클루세스키가 오른쪽에서 넓게 펼쳐서 공격을 전개해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있는 미드필더들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갈 수 있게끔 수비수들의 간격을 벌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기에서는 요것은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브렌트포드가 5백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이 하프 스페이스로 우도지가 들어가거나 스킵이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이 하프 스페이스를 적절하게 파고들기 시작한다면은 공격은 더욱더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라면은 히샬리송이 최전방에서 좀 더 영향가 높은 플레이를 펼쳐줘야 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공격의 기여도를 높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손흥민과 쿠룹세스키가 약간 고립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전술적으로 넓게 펼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순간적으로 메디슨이라든가 우도지와 손흥민이 연동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쿠룹세스키가 스킥과 연동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또는 손흥민 쪽에서 어그로를 끌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클룹세스키가 빠르게 전개하는, 또는 클룹세스키가 볼을 끌고 갔을 때 하프 스페이스의 공간을 만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저는 토트넘의 변신은 무죄라고 생각해요. 토트넘은 팬들이 좋아할 만한 축구를 구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축구를 구사하는 것과 결과가 좋은 축구를 구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재미와 결과를 동시에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트넘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이 없을 때 선수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압박하느냐, 그것도 조직적으로 압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요. 뒷공간으로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패스를 대처하지 못하면 역습을 허용하면서 실점한다는 것이 이 경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강하게 압박했을 때 수비진이 앞으로 볼을 어떻게 연결할지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스마드 패스에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파이널 서드 지역, 상대 박스 근처에서 세밀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부분 전술을 더욱더 많이 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손흥민이 고립되고 있다니까? 손흥민이 제한적으로 움직인다니까? 사실 지금 이 순간 토트넘에서 가장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는 누군가요? 히샬리송인가요? 손흥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손흥민의 득점력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감독이 생각을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쉬웠다, 안타까웠다, 화났다. 갑자기 또 흥분했습니다. 제가 좀 요즘에 흥분을 좀 많이 해요. 여하튼 세부적인 전술에 좀 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토트넘의 공격 쪽에서 아쉬움은 브렌트포드의 수비가 좋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브렌트포드가 5백을 가동하면서 공간 자체를 안 주고자 노력을 했거든요. 특히 손흥민이라든가 클롭세스키가 벌렸을 때 수비수 한 명이 따라가거나 협력 수비가 들어가면서 측면 쪽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비 간격도 너무나 잘 유지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브렌트포드의 수비를 뚫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이 상황에서 공격은 또 날카로웠어요. 역습이 그만큼 위력적이었단 말이에요. 위사, 은베보, 헨리의 스피드를 이용한 이 역습 자체가 날카롭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경기 자체를 완벽하게 주도하기는 어려웠죠. 자, 손흥민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좀 아쉬워요. 손흥민의 능력을 100% 활용하는 전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흥민이 왼쪽 터치라인까지 와서 간격을 벌려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메디슨과 우도즈와 연계 플레이를 하고자 노력을 했어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때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면서 슈팅을 노리고자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왼쪽 측면에 제한적인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메디슨에게 프리롤을 주고자 손흥민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에게 조금 더 득점할 수 있는 위치로 움직이게끔 주문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팀의 주장이다 보니까 팀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수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전술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왼쪽 측면에서 볼터치를 가져가면서 이 안쪽으로 연결해주거나 안쪽으로 들어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이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거는 이제 전술적으로 제한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제한된 움직임을 벗어나서 조금 더 다양하게 공격에 영향력을 미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디슨, 우도지하고 세부 전술이 굉장히 위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다 오른쪽에 클룹세스키가 전체적인 공격의 템포를 죽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볼이 넘어오더라도 상대 수비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죠. 참. 올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얼마만큼 골을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너무 전술적인 제한이 많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브렌트포드전을 통해서 본 토트넘의 우려되는 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과 클룹세스키를 좌우측면에 배치해서 크게 벌려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그렇다면은 좌우 측면에 스피드와 드리블을 보유한 선수가 있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스피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크로스라든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만 클룹세스키가 속도에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 템포를 좀 죽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공격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압박의 완성도가 여전히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은 알겠어요. 상대 진영에서 압박하고 빠르게 전환하자.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압박했을 때 이것이 탈압박이 되면서 뚫리면은 바로 위기거든요. 왜?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수비 뒤쪽에 공간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파고들 프리미어리그의 공격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워낙에 공격수들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특히 스피드가 뛰어난 공격수들이 많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는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직적인 압박을 조금 더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고 이 뒷공간 커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야 된다. 판더펜 선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커버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았지만 그래도 수비 쪽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풀백들이 중앙 쪽이라든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측면 공간을 많이 내줬어요. 그 측면 공간으로 상대의 역습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커버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 경기 했어요. 이제 한 경기 했는데 이 한 경기만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은 이래. 손흥민은 올 시즌 제한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거야. 걱정돼. 이렇게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한 경기에서 본 느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팬들은 좋아할 것 같다.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다. 다만 손흥민은 약간 제한적인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다. 그런데 측면 쪽에 있는 우도지라든가 중앙 쪽에 있는 메디슨과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하프 스페이스라든가 문전으로 가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잖아요.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앞으로 하면 됩니다. 참 쉽게 얘기하죠. 이제까지 많은 걸 했는데 또 앞으로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염치불구한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고 경기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면서 굉장히 재미난 축구를 구사하고 있어요. 역시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에도 많은 골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가보자고!